너무 좋은 친구들은 영상 보세요. 이 방향, 즉 식의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우리는 잡을 겁니다. 식의 방향을 우리는 음의 방향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 평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양의 방향인데 그것까지는 안 다루지 우리가. 기하를 안 할 거니까. 3차원에서는 이게 양의 방향이고 들어가는 게 음의 방향인데 우리는 도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 OP가 OX랑 이루는 각도는 양의 각도로 보면 30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음의 각도로 보면 뭐라고도 할 수 있지? 마이너스 330도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부호 이해됩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 다 각도는 양수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얼마를 가든 간에 음수입니다. 거의 모든 거를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통일시킬 거야. 자, 근데 시초선에서부터 330도가 아니라 나는 390도로 한번 가봤어. 어디가 됩니까? 그래도 OP라는 직선에 만납니까? 나는 두 바퀴 돌래.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여기로 가는데 그러면 몇 도입니까 얘는? 750도지? 720도에다가 30도가 더 갔으니까 750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 OP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 바퀴 돌아도 되고 네 바퀴 돌아도 되고 다섯 바퀴 돌아도 되고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엄청나게 많지. 반직선은 한 개가 생겼어. OP라는 반직선이 하나가 생겼는데 나는 몇 도예요 할 수 있는 각이 무한히 많습니까? 무한히 많지. 저 각도는 OX랑 OP가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은 얘는 30도도 되고 30도 더하기 360도도 되고 30도 더하기 720도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뭐 엄청나게 많지. 세 바퀴 돌아도 돼, 네 바퀴 돌아도 됩니다. 저거를 무한계를 적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규칙을 봤더니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한 바퀴 단위로 같아집니까? 몇 바퀴만큼은 단위로 같아지지.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 30을 더해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 마이너스 330도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도지. 거기에 30을 더해서 제가 나온 겁니까? 자, 그래서 몇 바퀴는 도는 게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동경이 이루는 각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우리가 재어봤을 때 30도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30도일 수도 있고 390도일 수도 있고 750도일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은 요게 제일 처음 생기는 실제 각도, 제일 작은 각, 실제라고 하지 말고 최초의 각. 그리고 얘는 한 바퀴의 각도지. 그리고 얘는 정수배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를 결정짓는 겁니다. 만약에 n이 0이면 한 바퀴도 안 돈 거지. 그냥 30도가 나옵니다.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제 간 겁니다. 마이너스 1이면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각을 저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재어봤더니 45도래. 그럼 이제 우리 45도라고 안 적습니다. 저 각도는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모든 각은 저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일반 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몇 바퀴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요게 일반 각입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2번에 일반 각 나와 있습니다. 1번에서는 각의 부호가 나와 있습니다. 뭐 동경, 시초선, 그래. 기준선이 시초선이고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식의 방향이 양의 방향, 식의 방향이 음의 방향이다. 부호는 꼭 기억해두고 일반각
순서를 좀 바꿔서 기억해 주는 게 편합니다. 여기 360n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지. 똑같은 값이긴 한데 우리는 알파에다가 360n을 더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시다. 똑같은 건데 최초 우리가 딱 눈에 띄는 값 여기에다가 몇 바퀴인지 몰라 얘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합시다. 몇 바퀴인지 몰라를 먼저 적지 말고 어차피 더하기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저거를 우리는 이제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4분면의 각 나와 있는데 방금 했던 일반각이 이해가 됐으면은 4분면의 각은 너무 쉽습니다. 기준선은 항상 뭐다? 요거지 요거. 요게 무조건 기준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이루는 각도 몇 도입니까? 90도입니까? 90도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하나만 적기로 안 했지? 여기에다가 몇 바퀴인지 몰라를 붙일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빨간 선이랑 요 직선이랑 몇 도 이룹니까? 180도 이룹니다. 얘 180도인데 몇 바퀴인지 몰라요. 얘는 몇 도를 이룹니까? 빨간 직선이랑 270도지. 음의 방향으로 둘 다 돼야 됩니다. 양의 방향으로는 270도고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를 이룹니까? 근데 보통 양의 방향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270도 플러스 몇 바퀴인지 몰라. 얘는 한 바퀴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360도 플러스 몇 바퀴인지 몰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 그럼 이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 사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180에서 270 사이다 하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드시 몇 바퀴인지 몰라를 붙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4, 4분면이다. 간단하지? 270 플러스 360n에서 360 플러스 360n 사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1, 4분면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360 플러스 360n보다 크고 90 플러스 360n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없지? 더 큰 거보다 크고 더 작은 거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지금 얘가 더 크잖아.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요 각도는 어떻게 보면 몇 도이기도 합니까? 0도이기도 하지. 1, 4분면을 따질 때는 얘를 0도 취급해줍니다. 쌤 바뀌어도 되나요? 됩니다. 왜? 정수 n은 안 정해져 있는 거지. 정수 n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수만 다른 것 뿐이지 요거는. 선생님 정수가 다른 거면 여기도 그냥 정수가 다르다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식이지. 하나의 식 안에서 두 n은 같아야 됩니다. 이게 한 바퀴면 둘이 같이 한 바퀴, 두 바퀴면 같이 두 바퀴가 돼. 근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초선은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걸 수도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밑에 굳이 적지 맙시다. 체크만 합시다. 그 빨간 그 세모 표시 두 번째 거. 각 4분면의 각을 다 표현해놨지? 어렵지 않습니다. 뭐 0도에서 90도 사이. 왜 순서를 360m을 먼저 적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숫자에 주목하고 몇 바퀴인지 몰라를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축 위는 4분면에 포함되지 않는 건 알고 있지? 네.
그래서 등호가 없습니다. 등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축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등호는 생략한다. 괜히 확통을 얘기했나? 번이 조금 새로운데. 자, 4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있는데 129쪽에 4번. 자, 요게 이제 오늘 배울 것 중에서 조금 개념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5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1번일 때는 2개를 빼고 2번일 때는 2개를 빼면 180 플러스 360이고 3번일 때는 2개를 더하고 4번일 때도 2개를 더하고 5번일 때도 2개를 더하는데 뒤에 숫자가 다 다르지. 자, 이 5개 유형을 전부 외워서 풀면은 이 문제가 너무 힘들겠지. 외우기에 너무 많지. 유형도 5개나 되고 뒤에 10도 아예 다르려면 확 다르던가 미묘하게 다르지. 어떤 건 마이너스,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90도, 어떤 건 180도. 진짜 헷갈립니다. 외우지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네모 박스 위에 있는 그 흰 줄에 3개의 문장이 있습니까?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저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각의 합 또는 차를 일반각으로 나타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DMR을 조금만 수정합시다. 각을 더하거나 뺐을 때 90도, 180도, 270도, 360도가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90도 아니고 떨어지는 각을 찾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실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1번 말고 2번부터 해볼게. 2번 조건이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내가 그려야 됩니다. 적당하게 두 동경 반직선을 2개를 긋는데 한 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되게 내가 그으면 됩니다. 긋는 거 어렵습니까? 할 수 있지. 그리고 하나를 알파라고 표현하고 다른 하나를 베타라고 표현합시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베타가 할 때 음으로 가면 안 돼. 양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를 더하거나 빼서 90도, 180도, 270도가 되는 걸 찾으라고 그랬는데 저거 2개 더할까 뺄까? 빼면 몇 도가 됩니까? 보입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버리면 180도가 딱 떨어집니까? 그래서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베타 빼기 알파는 180도다 하는데 몇 바퀴인지 몰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게 2번에 나와 있어요. 저 알파, 베타 순서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서 적었습니까? 동경 2개 그리고 더할까 뺄까 고민해. 빼면 180도에 몇 바퀴인지 몰라만 붙이면 됩니다. 3번 한번 볼까? X축의 대칭이래. 자, 동경 2개를 그리는데 반직선 2개를 그리는데 X축의 대칭되게 그려. X축의 대칭되게 그리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서도 각도를 한번 표현해 줍시다. 요거 알파라고 그러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거 요렇게 가야 되지. 음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양의 방향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저거 2개 더할까 뺄까? 더하면 몇 도가 됩니까? 360.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 플러스 360 몇 바퀴인지 몰랐는데 이거 안 적어도 되지, 그지? 3번 볼래? 나와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 저거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을 익히세요. 외우면 금방 까먹습니다. 4번 해볼까?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 됩니다. 하나 여기 그립니다.
y축의 대칭되기 하나 그렸습니다. 요거 베타, 요거 알파입니다. 이번에 두 개 더할까 뺄까? 더하면 몇 도? 이제 이런 거 다 익혔네. 두 개 더하면은 딱 180도가 되지? 몇 바퀴인지 몰라. y는 x에 대해 대칭이에요. 요게 조금 그래프가 헷갈릴 수 있는데 y는 x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자,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게 동경 두 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릴 수 있나? 네. 자, 하나 알파라 그러고 하나 베타라 그러면은 이번에 더할까 뺄까? 더하면 몇 도가 됩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외우고 쓴 거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내가 다 찾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합시다.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예요. 요것도 알파고 요것도 베타. 두 개 뭐 할까? 더할까 뺄까? 빼면 딱 0도가 되지. 빼면 0도가 돼.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0도인데 몇 바퀴인지 몰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5가지 외우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프 그리는 요령만 습득하면은 여러분 그때 나오면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동경, 저 빨간 직선이랑 녹색 직선 그릴 때 어떤 특징을 좀 보였습니까? 아무 때나 그린 것 같지만 더할지 뺄지가 잘 보이게 그렸습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y축 대칭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는 직접 그려라고 했어 해가지고 직접 그립니다. 그래서 y축의 대칭인 동경 두 개를 그려야지. 더할까 뺄까? 방금 전에 해서 아는 거지. 더하면 몇 도입니까? 이거 빼면 몇 도쯤 될 것 같아?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 뭐가 문제입니까? 각을 너무 애매하게 그렸지? 45도쯤 되게 그렸으니까 저렇게 그리면은 딴 것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각도는 될 수 있으면 한 15도쯤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세요. 그래야 명확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15도 정도, 30도보다 더 작게 아주 낮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낮게 깔아버리면 대칭되게 이렇게 그리면은 더할지 뺄지가 명확합니다. 더해야 되겠지? 빼면 이상한 각도가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을 좀 작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다. 너무 크게 그려버리면 헷갈립니다. 이씨 더 해야 되나? 빼야 되나? 외울 걸. 괜히 외우지 말라고 해서 못 풀면 이래 된다고. 알겠지? 근데 나는 그려봤는데 잘 안 그려진다. 그러면 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그리는 거를 시도해봐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 132쪽 좀 펴볼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자. 132쪽에 175번 볼게. 확인 체크. 자, 세타랑 7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자, 그럼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인 두 동경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나오지? 맞아? 세타랑 7세타래. 누구를 세타 놓을까? 얘를 세타 놓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겠지? 그리고 얘를 7세타를 놓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두 개를 더할까 뺄까? 빼면 몇 도가 됩니까?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7세타 빼기 세타가 180도인데 몇 바퀴인지 몰라. 그럼 좌변이 뭐가 되지? 6세타가 됩니까? 그리고 양변 6 나눠주면은 세타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문제 끝에 봅시다. 세타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세타는 90에서부터 180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 정수 n 대신에 얼마 넣어야 됩니까? 2 넣으면 됩니까? 0 넣으면 30이지. 여기 안 들어가지. 1 넣으면 90이지. 등 없지. 2 넣으면 150입니까? 여기 딱 들어갑니까? 답은 뭐다? 이렇게 찾아줍니다. 느낌 옵니까?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거는 이 지금 느낌 안 오면 저 5개 다 외워야 돼. 그러지 말자. 우리 수학적으로 풀자. 77번 하나 풀어볼까? 177번 Y축 대칭인 거 한번 그려보고 찾아봅시다. 더할지 뺄지 판단하고 될 수 있으면 앞에 거 지금 보지 말고 한번 직접 고민을 해서 찾자. 먼저 두 동경을 그려야 됩니다. Y축에 대칭되게. 그리고 한 15도 정도로 낮게 깔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거를. 네? 네, 177번 풀어보세요. 세영아, 그 잠깐 자세히 볼게. 어? 너무 힘들어? 어떡하면 좀 교복 예쁘다. 요즘 학교 교복 왜 이렇게 예쁘냐? 우리는 택시 기사야. 하늘색 남방, 빨간색 넥타이, 거기에 곤색 마인드 쌤이야. 학교 마크 없으면 택시 기사야. 같이 한번 보자. 세타랑 3세타가 Y축의 대칭이래. 자, 그럼 Y축의 대칭되게 두 개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돼야 Y축 대칭이지. 그래서 이 작은 애를 세타라고 해보고 이 큰 애를 3세타라고 해봤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할까요? 뺄까요? 더하면은 몇 도가 되네? 180도가 딱 됩니까? 3세타에서 세타만큼만 더 가면은 180도가 딱 되지.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180도인데 몇 바퀴인지 몰라. 이거 작품네. 몇 바퀴인지 몰라. 나 오늘 수업 중에 처음 쓴 말이거든. 360n보다 더 잘 듣네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4세타니까 4를 나눠주면은 45도 플러스 90도 n이 됩니까? 자, 세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80도라고 했습니다. 자, n은 어떤 수라 그랬지? 이거 자연수로 조금 착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정수입니다. 0도 가능하지? 0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2 넣으면 넘어갑니까? 요거 두 개가 답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려서 하는 거 우리 무식하게 외우지 맙시다. 이거 방금처럼 그려서 보여주고 외우세요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 외우고 하자. 이러면은 10년 지나서 한 20년 지나서 여러분 아들 딸이 물어봐서 야 씨,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야. 가르쳐줘야지. 맞잖아. 가르쳐줘야지. 엄마 아빠 따라 해봐야 되면서 이거를 외우고 앉았니? 학교쌤 뭐 하는 쌤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좋습니다.
앞 페이지 잠깐 보자. 익히기랑 저 일반각은 조금 연습을 합시다, 여러분들. 4분면의 각 볼게. 저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360도를 더하고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그냥 산수만 좀 해주면 됩니다. 2번 봅시다. 4분면의 각. 자, 세타가 1,4분면의 각이래. 자, 세타가 1,4분면이래.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먼저 하라 그랬지. 0도에서 90도 사이니까 맞지? 근데 뭘 붙여줘야 된다? 몇 바퀴인지 몰라를 붙여줘야 됩니다. 됩니까? 세타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3분의 세타를 물어봤지. 그러면은 3분의 세타를 만들기 위해서 저 세 항에다가 전부 3을 나눠줄게. 3을 나누면은 이렇게 되나? 됩니까? 나누는 거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n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n을 한번 넣어봅시다. 첫 번째 n이 0부터 넣어볼까? 그러면은 0도에서부터 3분의 세타는 30도 사이의 각이니까 두 번째 n이 1이면 120도에서부터 150도 사이의 각입니다. 3번 n이 2면은 240도에서부터 270도 사이니까 4번 n이 3이면 360도에서부터 360도 플러스 30도만큼 됩니까? 어때? 360도 한 바퀴 돌아왔지? 1번이랑 똑같은 위치입니까? 맞지? 360도는 더해지거나 빼도 똑같다 그랬지, 한 바퀴이기 때문에. 세 번 만에 세 사이클이 돌아갔습니까? 자, 몇 사분면인지 물어봤어. 자, 0에서 30도 이거 몇 사분면입니까? 120에서 150도, 240에서 270. 그래서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세 군데가 됩니다. 여기에서 요령을 한번 알려줄게. 세타를 뭘로 나눴습니까? 3으로 나눴지? 정수 3번만 넣으면 됩니다. (73번) 볼래? 세타를 몇으로 나눴습니까? 정수 0이랑 1 두 번만 넣으면 됩니다. 더 할 필요 없습니다. 느낌 뭡니까? 나누는 횟수가 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자, 74번은 3세타인데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3을 나눠야 되지. 얘 정수 0, 1, 2 세 번만 넣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바퀴 돌아왔거든요. 오케이? 요거 조금만 딥하게 들어갈게요. 조금만. 여기서 3 나눌 때 있지? 왜냐면 이것도 좀 응용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을 360에다가 안 나누고 n에다가 나누면 이렇게 됩니까? 맞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3을 지금 숫자에다 나눴잖아. n에다 나눌 수도 있지. 이렇게 됩니다. 맞아? 이렇기 때문에 세 번마다 한 바퀴씩 돌아오는 겁니다. n이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한 바퀴씩 채워지지. 그 이유를 알고 세 번만 넣으면 반복이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2, 4분면인 경우를 모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n이 1이고 4고 7이고 10이고 이렇게 되겠지. 30 커지겠지. 1, 4분면인 경우는 n이 0, 3, 6, 9, 12, 3의 배수가 되겠지. 3, 4분면인 경우는 n이 2, 5, 8, 11 이렇게 30 커지겠지. 그거를 역추적하는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몇사분면만 따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3으로 나누면서 얘가 주기성을 띠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나는 알아야 됩니다. 3분의 n이 되기 때문에 세 번마다 주기가 됩니다. 오케이? 한 챕터를 다 배웠네? 포도법 봅시다. 그래도 시간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33쪽 봅시다. 포도법. 이과 친구들은 미분 어디까지 배웠나? 접방 배웠나? 도함수는? 다항함수의 도함수 f'(x까지 배웠어? 네. 오케이. 그럼 다항함수 미분할 줄 알겠네? 이거 미분하면 됐습니다. 그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이거 문과 친구들도 지금 알려줄게. 너무 쉬운 겁니다. 이거는 사실 도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 요거거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애들이 요거만 할 줄 알아. 큰일 납니다. 저거 할 줄 모르면. 요것도 F'A 들어가면 두 개가 있지. X가 A로 가는 게 있고 또 H가 0으로 가는 게 있지. 이거 모르면은 나중에 망합니다. 이거는 9등급도 탑니다. 여러분들이 좀 높은 등급 하려면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어찌됐든 요거까지 애들 학교 보기는 오면 이거 미분 별거 없습니다. 문과 애들, 이과 애들 자랑하면은 뭐야? 요거 이 내리면 됩니다. 3 곱하기 2 되고 x가 2차에서 1차로 바뀝니다. 여기 1승이 있는 거지. 1 내리고 0차 만들면 됩니다. 미분은 차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쉽지? 그래서 뭐 3x 5승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5x 4승 됩니다. 5 내리고 차수만 하나 떨어뜨려 줍니다. 간단하지? 내가 이걸 왜 알려주는지는 지금 배울 게 넓이고 길이이기 때문에 있어요. 호도법 봅시다. 각도를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 각도를 새롭게 정의하는데 아까 전에 좀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각도랑 원은 뭐 안에 다 들어가 있냐면은 컴파스 안에 모든 증명과 뭐 정의와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의 정의가 뭡니까? 좌표평면상의 어떤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지. 그게 컴파스에 다 들어가 있어. 컴파스 우리 제일 처음 사면 뭐부터 합니까? 이거부터 걸립니까? 뭘 정한 거야? 반지름 정한 거지. 떨어진 길이를 정한 겁니까? 그 다음에 뭐 해? 못을 박습니까 여기? 좌표평면상에 어떤 점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애들을 띄워준 겁니다. 그게 원이지. 그게 원입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원을 그리다 말 거야. 좌표평면상에 어떤 점 찍었어. 그리고 반지름도 정했어. 간격을 벌렸습니다. 근데 한 바퀴를 다 돌리지 않고 반지름만큼만 돌릴 거야. 요 길이가 L이 되게, R이 되게 그었어. 그랬더니 그때 생기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1로 정한 거야, 그냥. 그게 라디안입니다. 1라디안이라고 하는데 각의 단위를 라디안은 안 씁니다. 왜? 실수 1이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제 각 도를 안 쓰고 라디안, 숫자를 쓸 겁니다. 실수를. 오케이? 자, 그럼 이 1도가 의미한 1도 아닙니다. 1이라는 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요 호의 길이를 정할 때 반지름으로부터 각도만큼만 해버리면은 호가 그려지니까 반지름을 정하고 각도를 얼마만큼 하면은 호가 정해지지. 그래서 여기서 정의가 하나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이 호의 길이 L은 반지름에다가 각도를 곱하기만 하면은 됩니다. 반지름 정하고 각도를 곱하면은
길이가 되도록 내가 각도를 정한 거야. 오케이?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꼭. 자, 여기에서 많은 것이 확장될 겁니다. 자, 잘 보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 자, 원은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360도지. 근데 이 원주의 길이는 지금 내가 만든 정의에 의하면은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360도를 곱하면 나와야 됩니까? 각도를 내가 새로 정리했잖아. 반지름에다가 각도를 곱하면 길이가 되도록. 맞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 공식이 어떻게 되지? 2파이 R입니까? 양변에 R이 있습니까? 제 약분하면 360도는 2파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저 비례식을 통해서 나는 모든 각도를 실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파이가 얼마 정도 돼? 3.1415이지? 그러니까 360도는 실수로 바꾸면 6.28쯤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 약분해서 파이가 얼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엄청 뭐 100만 개를 넣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파이는 180도다라는 관계식이 저렇게 나옵니다. 밑에 호도법과 60분법에 관계되어 있는데 저것보다는 반지름에다가 각도를 곱하면 길이가 되더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주 공식이 2파이 R이던데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니 2파이 R이 되더라. 아, 요렇게 되는구나. 133쪽, 134쪽은 설명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문제는 132쪽까지만 풀어오고 지수로 그 시험 치고 공부해 오세요. 근데 개념 조금만 더 하자. 책덥지 마. 개념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이지. 자, 원은 중심각이 몇 도였지? 360도였지? 360도였습니다. 그러면 저 식에 360도, 즉 2파이가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좀 납득이 가능하지. 근데 파이밖에 없지. 얘는 180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 2가 나눠진 겁니다. 원래는 2파이가 있었고 2분의 1R 제곱이었어가지고 요거를 약분해서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는 겁니다. 맞지? 원이니까 2파이가 360도가 들어가 있는 게 안 맞겠지. 자, 근데 이 2파이는 지금 뭐 대신에 들어간 거지? 각도 대신에 들어간 겁니까? 그리고 요게 넓이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지. 2분의 1R 제곱에다가 각도를 곱하면 됩니다. 저게 원의 넓이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오늘 여기 이거 하기 전에 왜 괜히 수투 미분을 물어봤느냐? 넓이는 몇 차식입니까?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이지. 길이는 1차원입니까? 자, 2분의 1R 제곱 세타를 R에 대해서 미분해 볼래?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R 제곱 2 내리고 떨어지니까 넓이를 미분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길이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원넓이 공식 어떻게 됩니까? R에 대해서 미분해 볼래? 넓이를 미분했더니 길이가 나옵니다. 한 차원 높은 거 따져볼까? 우리 9의 부피 공식 기억하고 있습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까? R에 대해서 미분해 볼래? 원의 건넓이가 나옵니다. 부피는 3차원이고 건넓이는 2차원이지. 여러분 이미 미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분, 여러분 이제 수투까지 배우고 적분까지 익숙해지면은 요것만 기억하면은 요거 적분하면 얘가 됩니다. 사실 지금 내가 미분까지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넓이를 미분해서 길이를 찾으라 그랬지. 근데 원은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다가 각도를 곱하면 되더라. L은 R 세타였는데 넓이가 궁금해. 2분의 1 R 제곱 세타. 얘 적분하면 됩니다. 부피가 궁금해. 여러분 적분이 잘 안 되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할 필요 없지. 그럼 뭐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은 영원히 까먹지 않는 공식 기억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그렇지만 저 원리를 알면은 공식을 단순 암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까먹어도 언제든 내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줄게. 132쪽까지 일반각하고 공경하고 좀 친해져서 오세요. 고생했습니다.